보험 전문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업셀링이 꼭 필요한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뜻밖의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어떤 지출, 비용을 막고자 보험을 준비하고 또 어떤 질환이 왔을 때 막대한 치료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불가피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치명적인 질병 중에서도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우리가 3월 중순에 법이 바뀌었어요.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전에도 도로교통법이라든가 특가법이 있었죠. 특가법, 특정가중처벌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인사사고를 냈을 때 자,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그전에도 특가법에 있었다는 얘기죠. 운전하다가 인사사고 낸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개정이 된 거.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피해자고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 하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12대 중과실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3월 25일에 개정이 됐어요. 이 개정이 된 가장 취지는 뭐냐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는 일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단속 카메라라든가 신호등을 의무화 설치해라라는 게 도로교통법에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특가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사고가 나면 다치게 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치게 했어. 그럼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되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니면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근데 어린이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럼 벌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겠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신호위반이라든가 속도위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예민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애기들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의 과실이 1%, 10% 조금만 있어도 다 처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법이 악법이 법이어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을 막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보험회사가 되게 잘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따로 피해자하고 합의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특가법이 개정이 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만큼은 경미한 사고도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보험사가 어떻게 해요? 이미 그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내가 따로 추가 보험료를 내거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에 6주 미만 사고에는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게 알아서 소급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운전하다가 6주 미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다.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그 혜택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형사 합의금을 얘기하는데요. 이 예전에는 이제 그 운전자 담보에 이 형사합의금 한도가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식불명, 중상해라든가 어떤 사망을 했을 때 3천 내지 5천 갖고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각 한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게 1억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억 한도까지 가입하고 누적, 나는 1억 한도도 조금 불안해라고 하시는 분은 업계 누적으로 해서 2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중과실로 형사합의가 이렇게 1억 이상으로 나가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1억도 충분하다. 그래서 1억 한도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기존에 내가 형사합의금이 너무 조금 적게 되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기존의 운전자 보험하고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1억짜리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게 되면 6주 미만 500만 원은 기본 따라가는 거고 6주 이상 10주 미만 할 때는 2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주에서 20주 진단받으면 7천만 원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는 형사합의금이 가장 중요하죠. 왜? 불가피한 나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운전대를 잡는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플랜을 어떻게 짤 수 있느냐. 자, 기존에 내가 2009년 10월 이전에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액보상이에요. 그래서 그 담보는 손대지 않고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 형사합의가 한도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업셀링 포인트로 갖고 가셔도 돼요. 업그레이드로.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도 들어가고 만약에 내가 피해자고 원만하게 합의를 못 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벌금이 3천만 원 상향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과실의 최고 벌금 한도는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만 3천만 원이 됐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운전자 보험 2천만 원 벌금 갖고 있다. 그러면 스쿨존에서 1,000만 원만 추가로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그닥 한도가 크지 않다. 그러면 정리하고 한다 해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스쿨존이 아니라 그냥 일반 벌금 3천만 원 한도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도 보통 40세 남성분, 여성분 했을 때도 10,000원대의 운전자 보험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00원대 설계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꼭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로. 여기에서 내가 다쳤을 때 나오는 어떤 자동차 부상 치료비 같은 아니면 입원하면 입원비 주는 이런 담보들을 같이 탑재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담보로 구성하게 되면 이런 자부상 치료비 같은 거는 제외를 해버리면 충분히 10,000원대도 설계가 가능하고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험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뀌고 하니까 이제 연만기로 많이 판매를 하죠. 그래서 보통 한 20년 납, 20년 만기로 해도 손색이 없는데 보통 페이백이라는 어떤 특약을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부상 등급에 뭐 1에서 7급 사이다 그러면 납입 면제를 하는데 납입 면제하고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냈던 돈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돈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약들도 같이 있습니다. 상품 안에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보통 뭐 20년나 20년 만기해서 10,000원 플랜으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보통 이제 1급에서 7급 하면 납입 면제인데 보통 7급, 가장 적은 7급 정도에 되면 어떻게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면 보통 이런 족관절이나 고관절 이렇게 골절이 아니라 탈구만 돼도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깨 관절, 뭐 쇄골 골절 이런 정도 돼도 납입 면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납입 면제 특약이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으로 구성을 하셔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운전자 보험 다음으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암 치료예요. 암 치료. 암 치료는 이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돈만 있어도 치료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암 환자들보다 신약 개발이 훨씬 더 몇 배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약들이 다 통과돼서 식약처 허가를 받는 약들은 아니에요. 다 임상 실험 중에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예요. 이게 굉장히 생소한 담보죠. 우리가 보통 암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진단 받았을 때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진단 받았을 때 주는 보험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진단만 받아도 주는 보험은 저렴하진 않죠. 그렇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거는 뭐냐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치료예요. 허가를 받는데 이 상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갱신이에요. 갱신. 아직 보험사가 이 상품 담보를 굉장히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명보험회사에서 한 군데 있고 손해보험회사에서 한 군데 있어요. 아직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갱신이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손해율이 높아지면 이 담보는 없어질 수 있는 담보에 들어갈 수 있겠죠. 현재 10년 갱신이고 암보험하고 똑같이 90일 면책이고 감액기간 있습니다. 그리고 16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65세까지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5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고 70세까지는 3천만 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저 보험료는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지난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에 대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내가 기존에 암 진단비를 2, 3천, 2천 내지 3천, 5천까지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병원에서 암 치료하다가 이런 약물 허가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 이거는 진단받아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주는 진단비예요. 그래서 그런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항암 치료제 담보는 암 진단비를 준비하셨던 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준비해서 갖고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보험사가 이제 아까 65세까지가 5천만 원, 최초 1회안이죠. 암 진단비하고 똑같습니다. 최초 1회안으로 65세까지 표적 항암 치료 허가 치료비를 5천만 원까지 해준다. 근데 여긴 납입 면제 기능도 있다. 납입 면제가 어떻게 해? 암 진단, 유사암을 제외한 암 진단 시 납입 면제를 해주고 상해 질병 80% 이상이면 납입 면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암 진단하고는 담보가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입을 하는데 인수가 굉장히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해든 다치든 아프든 내가 병원에서 현재 치료 중에 있다라고 하면 거절이에요. 그죠? 어느 보험사도 다 거절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혈압약을 먹든 당뇨약을 먹든 아니면 혈압이나 당뇨약을 같이 복용을 하든 아니면 협심증 진단을 받았든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아니면 심장판막 굉장히 다 중증 질환들이죠. 이런 질환을 받았어도 인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수가 가능하지만 고지는 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다라고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를 해도 자동 심사 내지는 다 인수가 된다. 내가 뭐 유방에 혹 있거나 자궁에 혹 있거나 어떤 혹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다는 부담보 인수도 가능하겠죠.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절되는 건 딱 있습니다. 내가 현재 암 진단 받았거나 아니면 에이즈 간경화 또는 백혈병이나 신부전증 요로 있는 질환은 거절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질환만 아니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암 보험과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어떻게 이거는 처방을 받느냐? 의사가 그냥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약 먹는 것처럼 똑같이 달달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통원해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렇게 의사로부터 처방만 내려졌다 그러면 보험사가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치료비. 자, 어떻게 되면 지금은 유방암이나 뭐 폐암, 대장암, 위암 이런 경우도 이제 표적 치료제가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뭐 아바스틴 있고 뭐 얼비툭스 뭐 모르는 이런 약제 이름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유방암도 이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6개월 쓰고 어떤 경우는 1년 쓰고 어떤 경우는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도 보통 2천에서 4천 정도의 항암 치료제 비용이 나와요. 폐암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미만으로 나와도 치료비는 유방암의 2배가 되죠. 4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요. 뭐 40개월이면 3년 넘게 이 항암 치료제 복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월 평균 비용이 4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월 평균 비용.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뭐 수술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발이나 전이가 됐을 때 이 암세포를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번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그런 치료법이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다 임상 시험 중에 있는 약이죠. 그죠? 자,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시대에 맞는 임상 실험의 식약처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20여 종의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치료를 받아서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해서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게 가장 좋다고 했을까요? 암 진단 받았을 때는 수술이 가장 좋습니다. 절제, 떼어내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암 치료 비용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치료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오나 조사해 보니까 어디서 나온다? 항암 치료제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 항암 치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점점 의료기술이 발전하니 입원은 안 하고 통원으로 치료한다. 처방받아서 집에서 약 복용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손보험은 우리가 실손보험만 믿고 또는 나라에서 다 해주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해준다라는 것만 믿고 있어서는 이 치료를 못 쓴다는 말씀이죠. 앞전에 방금 설명드렸던 이것도 바로 다 비급여제.
비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는 암도 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암 치료하는 데는 가장 비용을 많이 쓴다. 이게 현실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병원에서 암 전문의, 암 전문 의사가 이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백신과 같다 그래요. 백신.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암이 뭐예요? 세포로 이루어졌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에 면역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사를 맞고 치료제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면역 세포가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겁니다. 계속 잡아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암세포가 점점점 없어지다 보면 이게 완치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백신과 같고 이런 치료가 현재 있다. 근데 보통 이제 의사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럼 이렇게 좋은데 그럼 단점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니까 유일한 단점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방암 같은 경우도 이 치료를 쓰면 보통 2천에서 4천만 원 들었고 폐암 같은 경우는 4천에서 7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러면 보통 수술하고 그동안 치료한 비용은 빠지고 이 약제비만 그렇게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 때는 병원에서 치료 내역이나 이런 거를 보고 보험 상품을 많이 만들죠. 근데 현재 시대에 맞게 표적 항암 치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보험회사가 지금 이 상품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막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는 건 아직 손해율이 입증되지 않다 보니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